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특정 ETF 정리해보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지표격 지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준비되어 있는 특정 ETF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죠. 강했던 ETF 중심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은 관련 ETF, 2차 전지 ETF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드렸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주간 흐름이 꽤 강했나 봐요? 네, 우선 주간 단위로 한 4% 정도 좀 상승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부진했던 흐름들 좀 생각해보면 역시나 좀 강했던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뭐 최근 1년 정도 흐름 살펴보면 초반에 이제 한번 확 강하게 좀 네. 하락한 이후에 좀 박스권에 어느 정도 좀 갇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번 주간에 좀 강세를 어느 정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상승 종목이 어떤 뭐 블랙베리라든가 혹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혹은 뭐 제트스케일러 이런 종목들이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차트는 이 전체 이 벅이라는 이 사이버 보안 ETF의 전체 상승에서 각각의 종목이 차지하는 기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ETF 자체는 약 4% 정도가 올랐고 이 블랙베리가 주간 단위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그중에서 4% 중에 0.75를 얘가 차지했다.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상승 기여 종목들까지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상승에 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순위로 보면 블랙베리, 펠로알토, 그리고 뭐 지스케일러 뭐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사실 뭐 이 종목들 말씀하셨듯이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아주 눈에 띄는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간의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특별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좋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또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2023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제 회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4분기로 좀 잡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매출이라든가 혹은 뭐 EPS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가이던스를 이제 넘어서는 네.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정도 또 상승 보이면서 네.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 기준으로 한 8%대 상승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 이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했던 ETF는 은 현물 ETF예요. 이게 현물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선물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먼저 비교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원자재 ETF들은 크게 이제 현물 그리고 선물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현물은 말 그대로 이 원자재 자체를 직접 보유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약속,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투자자들이 직접 보유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선물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원자재 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물로 이제 직접 보유를 하면서 이제 운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티커로 이제 SLV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은 현물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이 원자재 ETF인 금현물, GLD라든가 혹은 뭐 IAU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금현물을 이제 직접 보유하는 그런 형태의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은 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간 단위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금보다 은 가격이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5주 연속으로 상승 보이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이제 주간 단위로 좀 하락을 했었죠. 물론 이제 1.9bp 정도로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하락을 계속하던 이제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도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반등 흐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금, 은 비율입니다. 네. 은 가격에 대해서 이제 금 가격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냐.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금은 비율이 한 79 정도 되는데 같은 무게의 금이 은보다 한 79배 정도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금, 은 투자할 때 왜 중요하냐? 금과 은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좀 보여줍니다. 네. 2020년의 경우에는 은에 비해서 금 가격이 좀 굉장히 비쌌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쌌다 보니까 이 귀금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보다는 이제 은을 골라서, 왜냐면 은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는 이제 5년 평균 대비해서는 좀 은이 좀 비싼 상태다.
평균이 80인데 지금 79니까 상대적으로 은이 조금은 더 비싼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의 비율로 따지는 상대적인 이제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현재 은이 싸지는 않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마지막은 한국 ETF인가 봐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한국 이제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ETF를 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주가 하락이 계속되다가 좀 반등을 했어요. 대신에 어떤 특별한 이제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사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시장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지금 연초에 올해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보였고 그에 대한 반등 흐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한국 친환경차 ETF의 편입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어떤 기아라든가 LG전자, 에코프로비엠, 현대자동차 이런 종목들 사실 좀 많이 보던 종목들이지만 좀 골고루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분위기 살짝 전환하는 정도의 흐름은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주간 흐름 특징 ETF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 흐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지수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ETF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신 건 채권형 ETF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뭐 최근에 초다개불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좀 계속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까지는 이 단기물, 3년 미만 단기물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물로 나눠서 보다가 이번 주부터는 좀 뜯어서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단기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나 이 8월 한 달 1개월 동안 이 초단기물에 유입된 자금이 한 59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채권형 전체가 48억 5천만 달러인데 요걸 넘어섰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네요. 다른 데 빠졌는데 여기서는 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10년 이상 장기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또 전환을 한 상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어떤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아졌다라는 부분, 다음에 대신에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초단기물로 좀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감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자금 유입을 좀 살펴보면 금리물들, 뭐 CD 금리라든가 혹은 무위험 지표 금리 이런 초단기 금리물들에 4,600억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네. 한국은 전체적으로 5,900억 정도 유입이 됐다 보니까 전체 자금의 약 78% 정도가 이런 초단기물로 유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적극적 어떤 상승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단기물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 이건 뭐 일정 부분 시장의 경계감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지표로 미국 채권형 ETF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외에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BDI 오랜만에 또 그렇죠.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 안 본 사이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차트 바로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BDI 운임지수는 대표적인 이제 물동 지표죠. 어떤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는 거의 2020년 저점까지 또 접근을 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거대한 산을 하나 그리고 지금 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좀 간략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 지수 동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머징 관련해서 한 1% 정도 좀 상승을 네. 보였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나스닥 100 QQQ 티커를 가진 ETF가 한 1.6%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연이어서 좀 채권으로 좀 넘어가 채권형으로? 볼게요. 네. 네, 채권형 넘어가면 채권형들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소폭 상승을 보였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국채물 0.1%, 뭐 이제 이번 달이라든가 연초 대비 하락률을 감안하면 어떤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네. 조금은 이제 계속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조금은 돌렸다라는 정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자면
약간 소강 상태 정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한 주간의 분위기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주간 요약은 이제 높아진 경계감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내에서 어떤 자금 동향 관련했을 때 조금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부진한 모습 나오면 역시나 또 시장 튀어오른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이번 주의 흐름이 되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